여보, 차 안에서 담배 좀 안 피울 수 없어요? 끊으라는 말은 안 할게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차에서 내가 담배도 맘대로 못 피우냐? 내려! 이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파파메이드. 여보, 냉장고에서 왜 이리 쾌쾌한 냄새가 나죠? 내가 냉장고 청소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파파메이드. 천연 세라믹 성분을 이용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효과도 탁월합니다. 직접 사용해본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파파메이드.kr. 탈취제라 부르기에는 미안한 새로운 개념의 탈취제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4선언 10주년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하지만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이 높아진 건 비극이라며 그 책임이 남한과 미국의 무모한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투트랙 전략을 모순이라고 비판한 뒤 이전 정부들의 대북 정책처럼 총파산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0주년을 맞은 14선언이 빛이 바랜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떠넘긴 겁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14선언 10주년 기념식을 마친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임진각을 찾아 이산가족 문제부터 풀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자고 북한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연휴 이후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사장이 MBC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주요 PD들을 해고한 배경에 당시 국정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문건과 함께 MBC 정상화 방안 문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이 당시 임원진을 통해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은 연휴 직전까지 해고됐던 PD들을 줄 소환하며 피해 정황 등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방송인 김미화 씨가 8년 동안 진행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배경에 MBC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사장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MBC는 물론 KBS 핵심 경영진도 조사해 방송장악 의혹 규명에 고삐를 줄 전망입니다. 공영방송 고위 관계자들을 줄 소환하는 검찰의 수사망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로까지 뻗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번째 포스트 이승엽.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추억 어린 장래 아나운서의 소개로 국민 타자 이승엽의 은퇴식이 막을 올렸습니다. 가슴 찡한 순간에도 수없이 눈물을 참아왔던 이승엽이지만 선수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북받치는 감정에 그리고 전광판을 통해 전해진 어머니의 생전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배구구장 외야에 이승엽의 얼굴이 새겨지고 등번호 36번이 영구 결번되자 이승엽은 숱한 역사를 썼던 타석에서 힘찬 스윙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팬들은 떠나는 전설의 인생 2막을 응원했습니다. 떠나는 모습이 이제 아쉽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이승엽 선수 경기를 봐오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승엽 선수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승엽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사회로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승엽은 이제 전설이 돼 떠났지만 팬들의 가슴속엔 영원한 국민 타자로 남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추석 연휴에도 뉴스는 있습니다.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윗들을 한번 섞어보는데 명절에 보니까요 아주 빅뉴스는 없어요. 명절에 빅뉴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가 잘 막히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천사데이 10월 4일 날 나와서 하는 방송.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저는 벗으로 주장합니다. 팟캐스트 벗.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고향 다녀오셨어요? 네. 고향 다녀왔는데도 녹음실에 앉아있어. 추석날.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자, 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예, 명종님도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어. 버심이 확실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데 하필이면 딱 방송하는 그 녹음실이. 네. 자, 어서 오시고요. 저도 4년째인데 명절날 고향 내려가면은 녹음해 간 거 갖고 가서 대부분 그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첫 휴가. 네, 그래서 사실상. 네, 14년 이후 첫 휴가. 휴가였는데도 방송이 나가. 정말 무식한 방송이에요. 근데 어쨌건 제주도 갔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머니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자식들 다 모아가지고 여행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명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서로 간에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갔다가 4일 날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오늘 올라오신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관성이 생기니까 지나가다 늘르신 거 아니에요? 다시 어디 뭐 울릉도라도 가야 되나? 관성이 생기니까 좀 불안해요. 이 병이더라고. 이게 좋은 건 아니고 이거 뭐 특별한 직업 정신 이런 것도 아니야. 네. 제주도 가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팟캐스트만 생각하고 있어. 와, 이것도 병이다 진짜. 병 맞아요. 직업병. 네. 근데 첫날은요 비행기 연착이 너무 심했어요. 5시 한 반 출발했던 비행기가 사람이 많아서요? 일단 바람이 불고 비가 왔어요. 특히 제주도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 5시 반 비행기가 실제로 뜬 게 9시 반 정도, 4시간 정도 연착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하니까 11시가 다 돼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4박 2일 갔다 온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왔기 때문에 잠잔 날짜는 4박 2일 개념이 안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인가 했어요. 4박 2일 아니구나. 3박 2일이구나. 3박 2일. 1, 2, 3, 4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근데 제주도 갔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두 가지 하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저도 정말 오랜만에 갔거든요. 한 10몇 년 만에. 별로 그 중간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팀들은 많이 갔죠. 강정 무슨 뭐 행사하고 그런다고.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었고.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일단 정말로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샀겠구나라고 느꼈고요. 우리는 이제 그걸 관광지로 즐기는 게 아니고 직업적으로 보는 거죠. 그 자리를. 그리고 하나 더를 생각하자면 아직도 바가지가 있다. 왜 그 사드네모네에서 중국 관광객이 엄청 줄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다른 종류 음식점은 별로 바가지가 없는데 회 종류는 왜 이렇게 바가지가 심한지. 가격이 비싸죠, 꽤. 네, 회 종류 특히.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막 서울 웬만한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 것도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분 나빠서. 네, 그거 먹다가 취할 것 같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 푸나님 그 가족이 제주도 가시는 그날 10월 1일 날 그날 그 난기류가 워낙 제주 항공에 심해서 제주 상공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착륙을 못하고 부산에서 떠서 제주도 가는데 5시간 걸렸어요. 2번을 왕복했대요. 떨어가지고 난기류 때문에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있고 애들 울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타이밍이었어요. 나도 워낙에 비행기나 헬기 이런 걸 잘 타는 사람인데도 롤러코스터처럼 푹 꺼지는 거 있잖아요. 제주 상공에서만 한 25분 돌았어요. 그리고 착륙은 했지. 제주도가 월 사상 최대 연휴 때 50만 명에서 한답니다. 제주도 인구가 40만인데. 그 제주도 조금 가라앉았겠는데요. 그러니까 무게들 때문에. 바다나 이런 건 좋긴 좋더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바다 가니까 좀 뻥 뚫리고. 가족들 간에도 근데 여행이라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맨날 하는 게 차 타고 어디 관광지 둘러보고 밥 먹고. 사진 찍고. 관광지 둘러보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식인 거지. 자,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고요. 가족들 듣고 계시죠? 예, 감사드리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사실 큰 뉴스들이 별로 없어서 방송을 뭘로 할까 소재를 찾던 도중에
트윗 자체가 뉴스잖아요. SNS 시대에는. 그 뉴스들을 한번 통째로 한번 섞어보는 대방출. 근데 그냥이 아니고요. 워낙에 뉴스들이 많으니까 일단 RT 500개 이상, 현재 RT 500개 이상인 트윗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데르마늄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actionstudio.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연휴 기간 내에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분이 계시죠. 언주리 씨. 언주리? 언주리 씨. 슈레딩거의 고양이님의 트윗입니다. 언주 씨의 엉뚱한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팩트체크 없이 받아 써서 기사를 낸 기레기가 큰 문제다. 언주 씨 말이 맞는지 국고를 소비하여 불꽃놀이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언주 씨의 발언은 이러했으나 사실은 이러하다. 라는 기사를 냈어야 한다. 쓰렉.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RT가 700개가 됐네요. 이현주가 불꽃놀이. 국민의 세금 혈세로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라고 했는데 그게 한화에서 한국 화약이잖아요. 화약 만드는 회사에서 사회공헌의 일종으로 해서 세계 불꽃 축제를 여는 거예요. 한화 주체로. 근데 그게 이현주가 광명이잖아요. 지역구가. 네. 서울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 이게 해년마다 있는 거예요. 해년마다. 저 불꽃 축제 1회 때 바로 밑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환상이더라.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개고생이라서. 사람에 치여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 다시는 가기 싫던데. 한화에서 주최한 불꽃 축제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2000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한 거라고.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현주 씨는 큰 팩트를 틀렸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변명글을 올렸죠. 변명글을 올리고 오늘 기어코는 그 글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보좌관이 쓴 겁니다라고 또 변명글을 올렸어요. 책임지지 못할 글을 많이 쓰네요. 이현주에게 주는 혈세가 정말 아깝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 좀 사세요. 네, 불꽃 축제를 내가 1회부터 정말 10수년 전부터 봤다니까. 네. 원래 강남 아줌마 아닌가요? 불꽃 축제는 강남에서 보긴 좀 힘들죠. 여의도까지 와야 되는데. 그 맥캠님의 트윗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한화 좌파설. 나는 한화 광고가 마음에 안 든다. 중략. 문재인 정권은 한화에 빚이 있는 것이다. 한화는 보수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좌파 편이고 김대중께 성장했다. 이용주가 퍼온 글인데 뭔 소리예요? 그러면 좌파들은 뭐 그 자기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은 찾아가서 뭐 때려주고 복수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묘한 게 이용주가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 불꽃 축제 그 자기 글 밑에 그 성토하는 글이 달리니까 거기다가 글을 달았는데 거기에다가 맨 뒤에다가 펌글이라고 썼어요. 자기 얘기는 아니고 딴 사람이 얘기한 걸 퍼온 거다라는 뜻으로 하면서 자기 의중을 거기다 드러낸 거죠. 그 비상님의 트윗인데요. 이것도 RT 500개가 넘었어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아무리 인재가 없어도 또라이는 뽑지 맙시다. 추석 명절 이후에 욕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욕 무조건 미처리하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라이는 뽑지 맙시다. 내 씨발 살다 국회의원 주둥이에서 한화 좌파 기업 소리 듣게 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 편의에 의해 기업도 진영으로 나누는 쓰레기가 나올 줄이야. 네. 한화가 자파가 될 수 없는 회사잖아요. 한화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기업이 성공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한화는요 한국화약의 준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화그룹이 됐어. 예. 대한생명이 갖고 있던 육산빌딩을 인수하면서 또 한화생명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근데 이현주의 멘탈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 있으면서 이게 막 뜨니까 막 방송하고 싶어서 미쳐 죽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현주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관심병자에 올라섰구나.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왜 막 비난받고 그랬죠. 노동자 비하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다가 요즘에 이현주 뉴스가 너무 뜨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런 말이 다 정답인 것 같아. 특히 이런 쓰레기들한테는. 자기 부고를 제외한 모든 뉴스는 나쁜 뉴스라도 신문에 나오는 게 좋다. 이게 정신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존재감과 관심 받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뉴스가 최근에 안 나오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질러본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좀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진 게 이 섬사람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심성이 이렇게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가수들 중에서는 거미 씨가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어디 섬이에요? 그 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미도 섬 출신이고 요순가 목포인가 막 그래. 그 섬에서 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좀 심성이 믿을만하다. 그래도 뭐 바다까지 가지는 않는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여의도 원정 출산 한번 이번 이 이현주 의원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바닥이다. 이거는 좀 상상하지 못할 바닥이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야수님, 예. 영도가 섬이에요. 다리도 있는데. 그래도 영도 다리. 정선은 부산 사람들은 그랬어요. 거기 수도는 잘 나오냐, 뭐 전기는 언제 들어오냐, 뭐 밤에 불은 켜고 지내느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영도가 커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긴 크죠. 그러니까 크기로만 치면 그 한국에서 7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왜 영도인지 알아요? 거기가 따뜻한 지역인데 겨울에 영하 0도 이하로 안 내려간다고. 좀 심하다. 와, 설득력 쩔어. 제주도 시규모입니다. 아이고 참. 어쨌건 그 이현주 씨가 또 이런 식의 국민적 관심을 또 한번 대차게 욕을 하면 먹는군요. 뭔가 좀 긍정적인 걸로 좀 우리한테 좀 야 이현주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먹더니 이제서야 정신 차렸구나라는 소리를 다음 선거 때까지 듣게 될까요? 힘들 것 같아요. 변상욱 기자님이 이렇게 또 트윗에 올려주셨어요. 아주 날카롭게 올렸습니다. 정진석, 홍준표 막말과 이현주, 정미용 막말은 다르다고 봅니다. 앞은 그러니까 정진석, 홍준표는 전국 돌파용이고 후자 이현주, 정미용은 자기의 선택과 올인이 헛발질의 뻘짓이었다는 걸 인정하자니 존심에 감당키 어려워 밀고 나가는 것. 퍼부은 게 아까워 과오를 인정 않고 계속 퍼붓는 행동. 경제학상의 매몰비용 패러독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1085개가 트윗됐습니다. 이현주 씨는 다음 총선 때 당선될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 것 같습니다. 광명 시민들도 싫어하죠 지금. 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기본적 바탕이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찍어준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현주 씨가 지금 총선에 누구랑 붙어도 저는 5% 이상 넘기 힘들다고 봅니다. 누구랑 붙어도. 광명 시민들이 이 정권 교체와 민주화를 위해서 이현주 같은 그 정도의 인물이 나왔는데도 보고 민주당 강판 보고 찍어주신 거거든요. 촛불의 모든 민의가 모아져서 광명이라는 도시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광명이야. 그렇죠. 광명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잘못된 사람이 하나 꽂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적폐. 근데 광명은 사실은요 지역 번호가 02예요. 02. 맞아요. 광명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02 쓰는 경기도의 시 중에. 과천. 과천도 그래요? 과천도 02예요. 광명에서 빨리 뽑아내고 싶은 일 이렇게 프랑스의 가축들한테서 뽑아낸다는 해충들 있잖아요. 뼈 속에서 그 핀셋을 뽑아낸다는 그거 살충제 계란할 때 나왔던 바로 그거. 예. 진드기? 광명의 정치 진드기 하나 싹 뽑아내고 싶어. 정치 진드기. 그 굉장히 좋은 비유다. 아 진짜. 색깔도 어울려요. 초록색.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제가 찾아본 트윗은요. 구글이 뭔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같은 짐작간다. 겁니다. 세상 거꾸로 보기 님의 트윗인데요. 구글 니네 정말 최고다 하고 캡처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따라서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구글에 들어가셔서 번역을 치시면 구글에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그 메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국말로 이 씨발로마라고 치세요. 그리고 영어가 아닌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는 원래 영어에도 치면은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알려지고 나서 이분이 올렸을 때만 해도 영어로 하면 이명박이 나는데 지금은 영어로 하면 이명박이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씨발로마가 이명박으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래요? 어디 해보세요. 어디 제가 지금 해놨는데 영어로 하니까 영어는 안 돼요. How 빌레니우스 you are 이렇게 나오는데 스웨덴어로 바꿔볼까요? 스웨덴어 이명박 나오네. 이명박. 이거 누가 등록했을까? 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글이 딥러닝 방식이잖아요. 구글 번역기는 딥러닝 방식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한 것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사용자 의견 제출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번역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게 더 좋아라고 이렇게 내용을 올리면 그걸 먼저 보여주거든요. 구글 서버에는 이제는 이 시발로마는 이명박으로 딱 박힌 거네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RT가 1000개 이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영어는 안 되길래 이거 그냥 합성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언어로 해보니까 다 이명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는 문제 인식하고 바꿨나 보죠? 예, 영어는 바꿔줬어요. 네덜란드어도 이명박이고 라틴어 스와힐리 한번 해보시죠. 스와힐리요. 모든 다른 언어는 다 이명박으로 나와요 지금. 아랍어로도 이명박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명박을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75% 정도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눈치 볼 거 없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무조건 수사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명박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의견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심지어는 TK 지역에서도 60 몇 %가 수사해야 된다고 찬성 의견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TK 쪽에서 싫어해요. 그 거짓말이 보이잖아요. 4대 강만 해도 낙동강 완전히 다 망쳐놓잖아. 지금 구글 번역기 이야기 하니까 그때 또 그 트럼프의 트윗이 생각나는군요. 연합뉴스의 그 뉴욕 특파원이었나요? 워싱턴 특파원 이승호 기자. 가스관이 이번에 그 미국에서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연합뉴스가 또 한번 사고 쳤죠. 론 울프라는 표현을 원래 단독 범행이라는 뜻인데 외로운 늑대같이 그 우물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비웃음을 샀어요. 그게 어하고 론을 붙였죠. 언론 울프? 언론 울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관용구로 어떤 테러리스트 조직의 테러 조직에 포함된 일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적으로 태어난 솔로범 단독범 테러리스트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외로운 늑대 이렇게 직역을 해버리는 거죠. 직역을 한 거죠.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직역을 해버린 거죠.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잠깐만 그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마차님과 야스님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파파메이드. 내려! 파파메이드가 드디어 일종의 상 비슷한 걸 받았는데요. 그 네이버에서 스토어팜 교육 이런 거를 한다면서요. 네이버가 이제 어떤 그 검색의 1인자 이런 게 아니라 쇼핑몰 그것에 대한 1인자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수 판매자로 선택돼서 네이버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파파메이드가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가 만든 광고가 또 다른 팟캐스트들에 나가는 혁혁한 뭐랄까 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 네가 거기서 광고에 이름이 나? 본의 아니게 광고인이 돼버리신 분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파파메이드 이 부분은 제가 편집하는 저쪽에서는 담배 엄청 피우잖아요. 저 편집하는 공간에서는. 그래서 그때 파파메이드 대표님한테 파파메이드를 몇 개를 구입을 해서 그 주위에 좀 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때도 저녁에 이제 새벽까지 편집하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담배 냄새가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안 나는 편이에요. 워낙에 막 헤비 스모크를 하니까. 근데 명절에 처음으로 4일 정도를 비웠잖아요. 다시 들어오면 왜 이 냄새하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담배 냄새 하나도 안 나. 제 어마어마해요 지금 파파메이드 제.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요. 네. 정말 담배 냄새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 냄새에 찌들어가지고 담배 냄새 뭐 저 혼자 살 때는 집에서도 피웠고 네.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면 벽지가 누를 정도 그렇게 그렇죠. 피웠었단 말이에요. 혼자 살면 그래요. 그런 적 있죠, 교수님도? 아 저는 아닙니다. 딱 그 뭐라고 표현되냐면 호레비 냄새. 그렇지. 저는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진짜 안 피웠어요. 안 펴도 나요. 그래서 실제로 파파메이드 관련한 그 인터뷰를 보시면요. 제가 이 주소를 그 팟빵 공지사항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냄새를 무슨 덮거나 다른 냄새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냄새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세라믹 성분을 뭐 해서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탈취제 개념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탈취제인데 이름을 마땅히 붙이기가 좀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자동차용도 잘 나가는데 주로 이런 거는 이게 좀 깔끔 떠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어하는 분야잖아요. 냉장고용이 또 그렇게 잘 나간다네요. 처음에 시작은 자동차용으로 만들었는데 냉장고용이 엄청 잘 나간대요.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실제로 그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아빠가 딸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 자동차 같은 데서 담배 찌든 냄새 나는 게 맨날 갈구니까 딸들이 아빠 담배 좀 끊으라고 갈구니까 에이씨 그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탈취제라고 나온 것들 중에는 가장 강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용 후기를 보면요. 냉장고용 드러나는 가격을 보면 눈에 보이는 가격은 비싸요. 그런데 실제로 쓰면은 다른 방향제들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쓰니까. 그래서 이걸 그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이 독점 판매를 해준대요. 이게 한번 그 조합원들 사이에서 한번 써보고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 조합원들이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용도 그렇고 그 냉장고용도 그렇고 방향제라는 게 뭐 2, 3개월 길어봤자 한 3, 4개월 만에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 6개월 그 광고에서 그 멘트를 할 때는 냉장고 수명과 같이 간다고 할 정도로 오래 쓰잖아요. 근데 이게 탈취제라서 왜 다른 냄새 이렇게 덮이는 게 아니라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이거는 차에서 쓰시는데 대만족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왜 차에서 대만족을 하냐면요. 그 목욕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안에 막 물 새고 하니까 안에서 되게 퀴퀴한 냄새가 났었는데 그게 싹 잡아줬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야수님 말씀처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구매가 안 되는 거야. 워낙에 수명이 기니까. 근데 탈취제의 어떤 새로운 개념의 일종의 탈취제의 4차 산업혁명 같은 거야. 이것이 거의 독과점 개념으로 유명해지려 그러면 재구매가 안 되는 상태라 모든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 왜 그 대명사가 있잖아요. 무슨 여러분들 한번 대명사 생각해 보신 거. 제품 이름이 대명사가 돼버린 경우. 유한낙스. 유한낙스 그렇지. 퐁퐁. 봉고차. 하이타이. 이런 것처럼 이제부터 탈취제는 파파메이드. 그래서 탈취제는 말 안 하고 파파메이드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상표라도 파파메이드라고 주는. 어쨌든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대박이라면 대박인데 남이 돈 벌어서 뭐 배 아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반대로 우리랑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대박이 나가지고 벌써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쇼핑몰 같은 데서도 끌어가는 어떤 선두주자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제품들까지 팔리는 효과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파파메이드 명절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뭐 지금 뭐 구매도 상관없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쇼핑몰이든 이번 주에는 구입하면 지급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요. 어쨌든 간에 구입하셨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좁은 공간 내에서 바람이 도는 부분이라 바람이 도는 순간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자동차와 냉장고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파파메이드 꼭 써보시고요. 이제 이 인터뷰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토피.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잖아요. 아침에 새벽까지 출발했거든요. 일어나기를 6시 전에 일어났어요. 비행기 타려고. 서울에 도착을 해서 집에 앞에 오니까 10시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밥을 시켜 먹는데 식당 하나 문 열었더라고요. 10시 밥 먹었지? 근데 갑자기 거기서 되게 맛있는 커피 냄새가 나. 야,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바로 위에 있는 방향제를 가리키는 거야. 커피 향이었던 거예요.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확상하더라고. 근데 파파메이드는 천연 세라믹 성분 같은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가지고 성분을 개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분이 전혀 없어요. 집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면 아이들한테 아토피에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파파메이드 사장님 대박 나시면 아시죠? 예. 진짜 근데 이런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야 팟캐스트에 우리 것 좀 홍보 좀 해주세요로 시작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저 회사 알아. 자, 파파메이드 구매를 하시려면요 포털에서 파파메이드 검색하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니즈라고 하잖아요. 마케팅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너무 뻔한 광고들이라 업종 자체가 안 살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입증되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 처음에 우리가 광고했을 때 정말 획기적이어서 누가 이걸 흉내라도 내 가지고 이거 체감 어떡하나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걱정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야 에이, 너무 광고라도 뻥이 심하다 했는데 입증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 2차 구매가 이루어질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이 파파메이드 김치 냄새 제거하는 냉장고용 제품의 맨 밑에 이런 글이 달려 있습니다. 적폐 청산하듯 악취를 분해하는 탈취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적폐 중에 하나가 담배 냄새, 냉장고 냄새지. 방구 냄새도 있고.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뉴본 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다음 트윗 가겠습니다. 좀 가볍고 재밌는 거 하나 갈까요? 문성근님의 트윗입니다. 그 그림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인데 정말 멋있게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좋다. 넷, 다섯, 여섯, 7분 늘어날 거야. 아니 늘려야 해. 지금 민주정부 3기니까 3번째고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우리 쪽에서 4분이 더 나오시는 거예요. 5년 단임제니까 아직까지는 20년을 더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빼고. 그래서 정권 연장의 의지를 확 드러내셨습니다.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본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수년 전에 노 대통령 살아계실 때 사석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화면으로 담은 게 돌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 하면 근엄하고 그래도 좀 유머라고 해봐야 대통령이 하니까 유머지. 이런 유머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석에서 이렇게 무슨 파티 같은 건데 정말 인간적인 모습 되게 많이 보여줘. 너무 좋아가지고 흥에 겨워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노 대통령 표정도 참 해맑을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나 뭐 이렇게 고향에 계신 식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정치 얘기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은 며느리를 차를 타고 따로 가고요. 아들들만 따로 어머니랑 같이 차 타고 움직였어요. 근데 정치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들은. 놀라웠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2년 전부터 민주당 당원이시더만요. 그러셨어요? 아니 그거를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양양자 최고위원 지역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이야기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광주에 계시면 느끼는 것들인데 본인은 대선 때도 주위 사람들 막 이제 설득해가지고 민주당 문재인 찍어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전라도권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와요.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똑같으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총선 때 왜 지역 감정 유발해가지고 문재인 뭐 친노 이런 사람들이 호남 차별했다 이렇게 막 소문내고 막 그래서 표가 좀 적게 나왔다고 분석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자들 쪽에서 맨날 하는 게 최근에 나오는 진짜 그게 움직이는 게 있다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하나를 톡 터뜨려줘. 호남 홀대론, SOC 홀대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국민의당 핵심 당원들이나 당직에 이런 사람들이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는 뭐 호남 사람 홀대지 말라고 해서 막 국무총리부터 했고 다 만들어줬더니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돈 줘 뭐 이런 거요? 그렇지. 예산 내려줘요. 인사폭탄은 필요 없고 예산폭탄 줘. 이렇게 실제로 박지원이 오딩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지역감정 유발을 되게 많이 하더라. 최근에도.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대선을 노리는 수권 정당이라기보다는 지역 토어로서 남아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남 사람들 대부분은 그걸 이미 눈치를 챘는데 일부가 그런 식의 지역 감정 선동을 꽤 한다고 좀 분노하시더라고요. 우리들끼리 막 이야기하면 세 명이 전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분개하면서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가족에게는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는 뭐가 있냐면은 부모님, 형제 간의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가지고 싸우는 일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행복한 정말 집이네요, 행복한 진짜. 가족인 거지. 특히 전라도 쪽에는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는 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없다고 적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뭐 TK 지역이나 특히 부산, 경남 쪽은 싸우는 가족 정말 많죠. 특히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의 그 몰상식한 그런 새누리당 지지에 염증을 느껴서 60년 넘게 살았던 동네를 떠나버리신 분도 계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자, 이어지는 안철수에 관련된 트윗 하나 읽겠습니다. 더 비님의 트윗입니다. 한글로 더고요. 알파벳 B예요. 대문자 더 비. 널리 국민께 알려 안철수의 해로움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용산 소방서 소방관님의 간제비 방문 후기 10월 2일 날 올라온 글인데 그거 진짜 열받더라. 이것 좀 우리 마차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용산 소방서 방문 사진에 제 얘기 좀 올려주세요. 준회원이라서 쓰질 못하네요. 저는 용산 소방서에 근무 중인 소방관입니다. 안철수 대표 방문한 날도 근무 중이라 안철수 대표랑 악수도 하고 그랬죠. 회원님들 말씀대로 소방관들 모두 안철수가 여길 왜 와? 소방관 증원은 화재가 자주 안 나서 안 된다더니 자기가 뭔데 소방서에 오지? 정말 싫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안철수 대표님 정말 가식적입니다. 오기 전부터 이것저것 준비시켜 그림 잘 나오도록 장비 깔아라, 도열해라, 요구도 많더니 당일날은 기사가 나갈 마감 시간이 있다고 일정을 변경해서 사진부터 찍자네요. 사진 찍으러 오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정말 국민의당 그 참모들이 댓글이나 SNS 모니터링을 안 하나 봐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그런 뻘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한 거죠. 그 얼마 전에 KTX 파업하시는 분들 찾아갔다가 악수 한 손 안 풀어주고 이렇게 얼굴 썩어가는 안철수의 얼굴 사진이 한번 회자됐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히 할 말이 없거나 할 의지가 없으면 안 가면 돼요. 그거 말고도 자기 갈 만한 곳 많잖아요. 뭐 벤처 단지를 가든 또 굳이 용산 소방서를 가가지고 굳이 그렇게 자기들을 반겨주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뻔한 곳을 굳이 찾아가서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 보면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뭔가 지금 멘붕 상태? 정말 이게 멘탈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댓글이 지금 대통령 놀이 그만해라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김호준 총수가 뉴스 공장에서 그런 말 했죠. 올해 대선 없다. 대통령이 했던 행적을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어서 SNS에서는 삼청동 수제비집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휴 초기에 김정순 여사하고 둘이서 불시에 그냥 삼청동에 있는 수제비집에 가서 시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거기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디소위원장이 가는 사람? 네, 우일식이요. 이 양반이 지를 발광 이런 단어도 썼고요. 지랄 발광도 아니고 지를 발광.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트윗이 국민의당 트윗이 되네요. 그러게요. 이거 우리 국민의당 이현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국민의당인가? 이 우일식 이 양반이 그렇게 지를 발광 법적 조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일식 국민의당 그 트위터를 보면 국민의당 디소위원장, 지역위원장, 밀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민의당 중앙당의 디지털 소통위원장이면서 지역위원장이다. 밀양, 의령, 함양, 창녕 지역위원장이네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력을 보면 밑에 우리 트위터리안들이 팠어요. 밑에 이력을 보면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개건 교수 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이라는 데가 디플로마 밀이래요. 그게 뭐요? 디플로마 밀. 그게 뭐예요? 디플로마면 무슨 뭐 졸업장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학위 공장이라고 그러죠. 디플로마 밀이 그러니까 학위 공장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그 뭐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전차를 받고 학위를 받게 해주는 곳. 그러니까 불법이죠. 증장사 해주는 그렇죠. 그 학교가 그 학교라네요. 아니 뭐 지금 찾아봐도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없는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센트럴이니까 극중지구만 거기도. 캘리포니아 극중. 이게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2007년 8월 22일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요. 그 학교가 디플로마 밀이라고. 그 엄지와 지온이라는 트위터리안님이 이걸 찾았어요. 거기에 교수가 지금 현재 국민의당 그렇죠. 그렇다는 디플로마 밀의 그 개건 교수였다. 그러면 디플로마 밀의 개건 교수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예, 그게 거기가 디플로마 밀인지 몰랐었나? 이분이 그 이현주 벤치마킹인가요? 어떻게든지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우일식님 71년생이세요? 예. 그래요? 예. 젊으시네. 예. 창피해.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있지도 않고 막 이거 뭐예요 지금? 디플로마 밀이래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인터넷에서 보시면 중앙일보에서 2007년 8월 22일 기사입니다. 한국인 운영 미국 8개 비인가 대학의 실체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소방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다른 트위터 하나 읽어볼게요. 민병두 의원님, 민병두님의 뜻입니다. 소방관이 현관문 뜯고 구조했더니 손해배상 소송. 중국에서는 도움 주다가 상대방이 다쳐도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인법이 10월부터 시행됐다. 구조행위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 발의에서 억울한 소방관 의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119 신고를 받고 만약에 갔는데 안에서 화재가 난 것 같이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일단 문을 못 열게 되면 뜯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안에서 만약에 그 훈증제 같은 걸 피워놓은 거다. 그런데 그 문 뜯은 거는 소방관 책임이 되는 거예요. 소방차가 가다가 교통사고 일으키잖아요. 소방관 책임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우리나라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바꿔야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자신의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된 거는 국가가 그 부분은 면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경찰들도 경찰차가 교통사고 나면 본인이 고쳐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차가 추격하다가 막 들이받아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찰들은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들이받으면 운전한 경찰관이 돈을 물어내야 되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도 그렇고 이게 좀 우리나라는 좀 너무 야박해요.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는 적법하다라고 보면 정부에서 그거는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그 소방도로에 그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도 그게 법적으로 그 차량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방서에서 그를 강제로 뭐 견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밀어내면서 차량이 손상이 되면 그 운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개정안을 이렇게 같이 그 기획을 해보고 했는데 다 지역적인 어떤 이권 문제하고 엮여 있더라고요. 그게 오래전부터 그 민원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재개발 문제라든지 그 지역 토호 세력들의 어떤 그 이익 문제 때문에 그 도로법을 개정하고 그 관련법을 뭐 보험업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이게 가장 힘이 약한 이게 소방청이 그냥 계속 덤탱이 쓰는 방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소방관 순직하셨잖아요. 네. 그 소방관 순직이 매년 5명꼴로 일어난대요. 우리가 뉴스 잠깐 나오니까 또 까먹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인가요? 가서 거의 강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 니들 월급 받잖아. 뭐 그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던 관점을 떠나가지고 공무원이라고 해도 실제로요. 군인들은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무슨 사고가 아니면 죽을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소방관은 자기 업무하다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이에요. 굉장히 위험도가 높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부 입법 발의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예, 입법 활동의 본질은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발의돼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계속 계류 중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여소야 돼. 네. 예, 그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 이번에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 투표 관련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 현장에서 경찰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민들을 폭행하고 끌어내는데 최전선의 카탈루냐 지방 소방관들이 정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제일 먼저 구타를 당하고 끌어내거든요. 소방관들이.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그 동네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동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소방관들 좀 너무 대우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에 대해서 좀 잔인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도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소방관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사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그 업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내 육체적 편리함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해내고 도움을 주는 걸 자기 직업으로 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내 몸에 정말 제 몸 맞춘 옷처럼 꼭 맞는 사람들이 정말 운 좋게 딱 자기 직업을 찾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소방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거지 뭐 우리도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 중요함이 너무 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쉬운 말로 나도 돈 주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돈 받는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게 뭐 월급 주면 땡이냐 그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꼬맹이 장래희망이 얼마 전까지 마을버스 운전사였거든요. 그런 거가 비슷해. 소방관 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 꿈인 경우가 많아요. 멋있잖아요. 일단 그 뭐 이렇게 미화되는 거 있잖아요. 복장도 그렇고 막.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직업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직종 자체는 기본적인 자부심 없으면 버티지 못하고 나온대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거라고 말지. 근데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에서는 소중하고 특별하신 분들인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공무원들 중에 가장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소방관들입니다.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사고 치면 부서장급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무원 그것도 소방관이나 경찰이 그렇게 하는지 정말 놀라워요. 저도 회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고 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다 커버해주더라고요. 자, 어쨌든 소방관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1822개가 리트윗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계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어머니 추석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차례를 지냅니다. 가족들과 모처럼 편안하시길. 사진은 여름 어느 휴일 아들을 찾은 어머님에게 청와대를 보여주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포토바이 주영훈 경호처장 이렇게 해서 문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 어머님 등 굽으셨네요. 두 분이 손잡고 뒷모습? 예, 청와대 경례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사진은 아니고 그거는 예전에 지난 여름 거. 예. 대통령의 어머니는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 자식이 뭐 했다고 하면
온 동네 자랑거리잖아. 그렇죠. 근데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 와, 이 대통령이 어머니면 대왕 대비 마마잖아요. 대왕 대비. 그건 좀 그렇다 그러면. 아니 옛날 조선시대로 보면 대왕 대비 마마 맞잖아요. 일베한테 먹잇감 딱 주시네. 지금 민주국가냐? 지금 대한국가냐? 지금 대한제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왜 그 효도에 있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효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 봉양 또 뭐 있고 나중에는 마지막 효도의 최고점은 입신양명이라고 그랬어.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리면 부모까지 같이 빛이 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르게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한테는 가장 큰 불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내 자식을 내놨는데 가장 공격받기 좋은 자리에 갔잖아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리고. 불효자 맞네. 예,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예, 이게 그러네. 이 그 의사하는 친구들의 다 공통적인 의견인데 취임 초기하고 지금하고 낯빛이 완전 변하셨어요. 그 되게 건강이 조금 간당간당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은 이게 직관적으로 아시잖아요. 지금 나라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고생하는 거고 못 되면 못 되는 만큼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해도 대통령 어머니께서는 마음 졸이면서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제인아, 내 이빨은 아직도 멀쩡하다.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죠. 잘 몰라. 여기 야순이 해봐. 아니 저도 지금 그 사투리를 다 까먹어서 이렇게 잘 안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지금 경상도 사투리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글인데요. 촛불혁명과 문재인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그 요지는 이래요. 우리가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저항 정신을 갖고 촛불로 인해서 탄핵을 하고 혁명을 성공시키고 그 촛불의 힘으로 선거를 거쳐서 문재인을 뽑아놓은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다. 가장 힘든 자리로 밀어넣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들이까지 말고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논지의 글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저분이 정말 내가 왜 지금 황당히 한 줄 아세요? 왜요? 그게 나달님의 트윗인데 그 나달님의 트윗이 김갑수 작가 인터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새날로 나간 이야기예요. 아 그랬어요? 자, 나 김갑수 편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더 나달님의 트윗이 김갑수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야말로 대통령 지위에 떨고 놓고서 잘하냐 못하냐 따지는 것은 적어도 촛불을 함께 들었던 사람의 삶의 자세는 아니다. 문재인이란 상징은 우리의 확장이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아하. 이 이야기를 저랑 인터뷰하시는 김갑수 작가님이 하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4개월 반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네. 잘 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라고 표현할게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그 어떤 사람으로 대상화가 가능할까요? 뭐냐면 팔짱 끼고 문재인 잘하나 못하나 따져볼까? 이게 안 돼요. 그런 거 자체가 웃기다.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문재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내 거다. 어떤 건 안타깝고 어떤 건 괴롭고 어떤 건 속상한 거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그야말로 대통령 지위로 떨구어 놓고서 잘하냐 못하냐 따지는 거는 적어도 촛불을 함께 들었던 사람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일이 불행히도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거죠. 좋은 깨달음이네요. 대통령 만들 때까지 막 박수 쳐놓고 그다음에는 권력자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당신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쥔 사람이니까 하고는 뭐 따지고 항의하고 뭐 견제하고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문재인이라는 상징은 우리의 확장이지 별개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이상한 인사, 박성진 같은 사람을 인사하는 것도 내가 내 가슴을 쥐어 뜯을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룹핑할 수 있는 소위 그걸 전 솔리데리티라고 생각해요. 연대죠.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연대예요. 근데 그 연대가 누가 이제 대표가 필요하니까 문모 아저씨를 대표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의 공통과제가 지금 국정이에요. 그러면 당장 4개월 체험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게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아닌 게 있어요? 모든 게 장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한 겹 이제 돌파되는 그 과정이 아주 길게 남을 때 스타트 라인을 연 정도가 문재인이에요. 앞으로 5년이 경과하고 또 10년이 경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나간 문재인의 시절을 기억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떼놓지 말자고. 물론 이제 편의상 필요에 의해서 얘기의 편의상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어떤 인사, 어떤 외교 행적에 대해서 평판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부끄럽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정권개최 전에 나오고 지금 정권개최 후에 나오셨으니까 내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질문을 했더니 바로 돌아온 답이 이거였어요. 저도 좀 이렇게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답이. 속으로 되게 멍해지는 그런 느낌. 김갑수 작가님하고 인터뷰는 정말 좋았었고요. 밀도라고 할까요? 수다이긴 한데 내가 그 자리에 끼고 싶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끼고 싶었습니까? 예, 맞아요. 다음에 나오실 땐 제가 끼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정이 지금 안 나오시는 날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김갑수 작가님 인터뷰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명절에 듣기에는 딱 부담 없이 참 좋습니다.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어폰을 안 갖고 가는 바람에 못 들었네요. 막 열심히 이야기. 저기 뭔 소린가? 우리 방송 이야기구나. 근데 뭘? 여보, 차 안에서 담배 좀 안 피울 수 없어요? 끊으라는 말은 안 할게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차에서 내가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냐? 내려! 이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파파메이드. 여보, 냉장고에서 왜 이리 쾌쾌한 냄새가 나죠? 내가 냉장고 청소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파파메이드. 천연 세라믹 성분을 이용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효과도 탁월합니다. 직접 사용해본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papaMade.kr 탈취제라 부르기에는 미안한 새로운 개념의 탈취제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4선언 10주년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하지만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이 높아진 건 비극이라며 그 책임이 남한과 미국의 무모한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투트랙 전략을 모순이라고 비판한 뒤 이전 정부들의 대북 정책처럼 총파산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0주년을 맞은 14선언이 빛이 바랜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떠넘긴 겁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14선언 10주년 기념식을 마친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임진각을 찾아 이산가족 문제부터 풀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자고 북한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연휴 이후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사장이 MBC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주요 PD들을 해고한 배경에 당시 국정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문건과 함께 MBC 정상화 방안 문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이 당시 임원진을 통해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은 연휴 직전까지 해고됐던 PD들을 줄소환하며 피해 정황 등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방송인 김미화 씨가 8년 동안 진행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배경에 MBC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사장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MBC는 물론 KBS 핵심 경영진도 조사해 방송장악 의혹 규명에 고삐를 쥘 전망입니다. 공영방송 고위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검찰의 수사망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로까지 뻗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번째 포스트 이승엽.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추억 어린 장래 아나운서의 소개로 국민 타자 이승엽의 은퇴식이 막을 올렸습니다. 가슴 찡한 순간에도 수없이 눈물을 참아왔던 이승엽이지만 선수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북받치는 감정에 그리고 전광판을 통해 전해진 이제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느낀 건데 담배꽁초 하나 너무 무심하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일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집 그 우리가 갔던 펜션 주인이 정말 깨끗하게 그 주위를 청소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근데 그 사용자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꽁초를 이렇게 아무데나 버린다라든지 뭐 그런 건 되게 일부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갔는데 횟집을 갔는데 바가지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의도 같은 데 가서 정치인들이 먹는 그거보다 훨씬 비싼 정도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연산이라는 명분 안에. 그런 사람들도 일부는 있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후기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 입장에서 이제 미안하고 뭐 손님들이 다 그냥 지나친 거잖아요. 자기 정류장을. 다시 발에다 주겠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발에다 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시간을 뺏기거나 뭐 등등의 것들이 있었지만 사람 하나 목숨 살렸다는 그 자부심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국민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부터 이 해외여행 가서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만지지 말라는 거 굳이 만져가지고 막 손상시키는 막 그런 한국인들도 많다는 그런 비아냥거림, 그 투정들도 많은데 저는 그게 다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훌륭한 모습부터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우리 모습이지.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딱 무조건 이런 인간들은 부끄러운 인간들이고 이런 인간들은 훌륭한 인간들이고 이런 규정 자체가 너무 일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때 예전에 신비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안 좋은 족들만 부각시켜서 그 나양욱처럼 개돼지 니들은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고착화시키는 그들의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시도가. 그렇게 바라보면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부각해주면 정말로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한국민들 좋은 점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켜주면 훨씬 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저런 건 해외 외신으로 이제 토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영문 버전으로 퍼뜨릴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집 반대쪽에 양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반대쪽에는 계단이 하나 있어요. 노인들이나 누구 올라오긴 조금 부담스러워. 아주 높진 않은데 그 계단 마지막에 제가 고급 의자를 2개를 딱 갖다 놓고 올라오신 분들 쉬었다 가라고 해놨어. 그리고 평상시 그걸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 골목에. 근데 4일 갔다 왔더니 그 앞에 꽁초가 엄청 쌓여 있는 거야. 야, 사람들 너무한다 진짜. 그런 생각도 들면 또 같이 화가 났다가 또 이렇게 창원에 이런 분들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들이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이런 게 생기고. 근데 그럴 때 꽁초 버리고 이런 분들한테 짜증 내기보다는 이건 진짜 화를 내는 것보다는 계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나쁜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의자의 주인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꽁초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죄의식이 없다는 거.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꼭 심어줄 필요가 저는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명절에 재밌는 트윗과 보기 했었고요. 아직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에는 추석이고요. 오늘 바로 하늘에 8월 대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음력 8월 대보름달. 바로 달님이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에 지금 하늘에서 하늘 높은 곳 중천 가장 크고 밝다는 바로 그 달님이 오늘 날씨 좋았습니다. 달님 청와대에 계시는 그 달님 말고 달님에게 한번 우리 소원 한번 빌어보도록 합시다. 달아에 관한 옛날 그 백제 시대의 가사가 유일하게 하나 전승되는 게 있죠. 달아 높이곰 더다샤. 기억나시나요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걸 예언한 거예요? 아, 백제 시대에 벌써? 오, 달아 높이곰 더다샤 청와대로 가거라 뭐 이런 거요?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